코에 피부암이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재건의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코끝에 피부암이 있거나 콧등이나 아니면 콧볼, 코의 기둥, 코의 뿌리 이 위치에 따라서 재건의 전략이 다 달라지게 되는데 가장 어려운 재건 수술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콧볼에 있는 피부암을 제거하고 주변 조직을 사용해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성형외과 교실의 이태열 교수입니다. 현재는 안산병원 성형외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피부암뿐만 아니라 유방암 그리고 두경부암을 재건하는 암 재건 수술을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피부암의 위치나 크기, 깊이 그리고 환자분의 피부암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재건 수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신체의 미용 단위와 기능 단위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미용 단위는 쉽게 얘기하면 일정한 피부의 색상과 두께, 질감, 그리고 피부 아래의 피하 지방량, 전반적인 윤곽이나 형태들이 비슷한 상태가 유지되는 일종의 영역을 얘기합니다. 코에 피부암이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재건의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코끝에 피부암이 있거나 콧등이나 아니면 콧볼, 코의 기둥, 코의 뿌리 이 위치에 따라서 재건의 전략이 다 달라지게 되는데 가장 어려운 재건 수술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콧볼에 있는 피부암을 제거하고 주변 조직을 사용해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콧볼에 있는 피부암을 재건할 때 흉터가 이 콧볼의 고랑이나 팔자주름 쪽에 위치를 하게 한다면 실제로 흉터가 존재하더라도 가까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쉽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알기가 어렵게 됩니다. 신체에는 미용 단위 말고도 여러 가지의 기능 단위가 있습니다. 기능 단위란 특정한 생리학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피부나 신경, 혈관, 근육, 연골 등의 3차원적인 조직 복합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눈을 감거나 눈을 뜨거나 아니면 입을 벌리거나 표정을 짓는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단위인데 미용 단위와 기능 단위를 잘 고려를 해서 수술 후 발생하는 결손 부위를 수술 전의 형태와 비슷하게 하고 수술 전의 기능을 잘 보존을 해서 재건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부암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가장 호발하는 3개의 암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저세포암, 두 번째로는 평평세포암, 마지막으로 악성 흑색종이 있습니다. 기저세포암과 평평세포암은 자외선 노출과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얼굴이나 목 부분에 주로 호발을 하게 되고 악성 흑색종 같은 경우는 아시아인들에게는 서양인들과 조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반복적인 마찰이나 기계적인 자극 때문에 말단 악성 흑색종들이 호발하게 되고 손가락 끝이나 발바닥 같은 말단 부분에 재건 수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성형외과에서 재건 수술을 하는 것은 형태만 보존하는 게 아니라 기능적인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얼굴을 표정을 짓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가장 잘 볼 수 있는 부분을 재건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1차 봉합 수술이라고 결손 부분이 미용적으로나 기능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거나 굉장히 작은 결손 부분일 때 당겨서 꼬매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1차 봉합 수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부 이식 수술이 있는데 결손 부분이 굉장히 얕고 소량의 피부만 필요한 경우에는 색깔과 질감이 비슷한 공여부에서 피부를 가져와서 피부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성형외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건 수술 방법입니다. 이름은 국소 피판 수술이라고 하는데 주변에 결손 부분과 가장 비슷한 질감과 피부의 두께 그리고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가지고 와서 만드는 국소 피판 수술이 있습니다. 이 국소 피판 수술을 잘 활용하면 흉터가 발생하더라도 눈에 잘 보이지 않게 되고 또 중요한 기능들을 잘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리피판 수술이 있습니다. 유리피판 수술은 한 조직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들을 다 가지고 와서 결손 부분에 혈관을 연결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이 수술 방법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고난이도의 수술입니다. 환자나 의사에게 체력적으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수술 받은 게 맞냐, 아니면 수술 전에 있던 점 같은 게 어디 갔느냐 라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말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눈 주위에 있는 큰 피부암을 제거하면 눈을 감거나 뜨거나 아니면 눈매 모양이 좀 이상해질까 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자연스럽고 기능적인 문제가 없어서 만족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조직공학적인 발전이 많이 되었고, 이러한 발전이 실제 임상 진료 현장에 많이 접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피의 결손이 발생했을 때 과거에는 피부 이식을 꼭 해야 되는 경우였다면 최근에는 이런 진피를 보강하는 제품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상피 세포를 가져와서 피부에 붙여놓으면 자연스럽게 피부가 생성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을 활용을 한다면 과거에는 큰 수술을 통해서 재건 수술을 했던 것들이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국소 마취를 통해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부과는 피부암의 진단 그리고 절제 범위를 설정하는 데 강점이 있고, 성형외과는 기능적과 형태를 잘 보존해서 재건을 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다학제 진료의 시너지 효과를 이루게 되면 환자의 재발률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실 수 있도록 빠른 회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건 수술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이 항상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암 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재건 수술을 하느냐 보다는 환자의 기능과 얼굴의 조화를 생각을 해서 환자의 자신감까지 되찾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